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부정선거 이슈에 비겁한 방관자들과 용감한 나훈아, 공영방송과 제1야당,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또는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는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언론과 현재의 제1야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경고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꽤나 유명한 단편영화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분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더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다 함께 생각해보고 반성해보자는 뜻으로 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이슈를 위주로 방송하는 저와 같은 우파 유튜브 채널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제한 옐로 티켓을 받는 일은 다반사이고, 영상 노출 자체를 제한받고 있어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지 못하게 하려는 저들이 악랄한 공작이 유튜브 방송에까지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파워는 구독자 수가 말해줍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야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저들 좌파들이 모든 부정과 불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 방송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만 출신 내얀 엉 감독이 만든 44번 버스는 2001년 베니스 영화제, 2002년 칸 영화제와 썬댄스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감독과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시외버스 교통사고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11분짜리 짧은 단편 영화이지만은, 영화 감독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중국의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서 한 청년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44번 시외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탄 청년은 정류장도 아닌 시골길에서 자신을 태워준 버스 기사가 고마웠고, 더구나 젊고 예쁜 여성 운전기사였기에 호감을 갖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좌석에 앉아서 이내 졸음에 빠집니다. 출발한 버스는 얼마 가지 않아 부상을 당한 듯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듯 손을 흔드는 청년을 버스에 태우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버스에 탄 두 청년은 순간적으로 칼을 든 강도로 돌변해서 승객들을 위협하고 돈을 갈취합니다. 버스 기사가 차비로 받은 돈마저 빼앗은 강도는 반항하는 젊고 여린 여기사를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때 여성 버스 기사는 차 내에 있는 승객들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내면서 저항하지만 40여 명이나 되는 승객들은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강도에게 저항했지만 난폭한 힘에 못 이겨서 끝내 버스에서 끌려 내려간 여기사는 인근 풀숲에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대부분 승객들은 차창 밖으로 그러한 모습을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도울 생각을 안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청년, 잠시 전에 시골길에서 버스를 세워 탔던 그 청년 혼자서만 유일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강도와 혈투를 벌리면서 저지하려 하지만 칼을 든 강도에게 역부족으로 부상만 당하고 쓰러집니다. 이 장면을 승객들은 버스 차장 밖으로 내다보면서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일을 끝낸 강도들은 사라지고, 반항하느라 지치고 얼굴과 손에 피가 묻은 피를 흘리면서 겨우 몸을 추스린 여기사는 버스로 돌아옵니다. 원망과 분노의 눈길로 승객들을 바라보던 여기사, 머쓱한 모습으로 외면하는 비겁한 승객들. 이내 뭔가 결심을 한 듯 여기서는 버스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합니다. 승객들은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출발을 기다립니다. 그때 여기사를 구하기 위해서
강도들과 싸우다 부상을 당한 젊은이가 다리를 절면서 버스로 돌아와 올라타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여기사가 그 청년을 버스에 못 타게 합니다. 청년을 한사코 타려 하고 여기사는 청년을 못타게 가로막고 청년은 외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다 이렇게 부상까지 당했는데 왜 안 태워줍니까?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때 몇몇 승객들마저 동조합니다. 야, 타지 말라고 하잖아. 어이 기사, 그냥 출발합시다. 여기사는 버스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 청년의 짐보따리마저 차창 밖으로 던져버린 뒤 청년을 뒤로 한 채로 속력을 내어서 사라져버립니다. 청년은 하는 수 없이 부상당한 다리를 저으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지나가던 승용차에 편승해서 가게 됩니다. 얼마 후 그는 몇 대의 교통경찰차와 참혹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탔던 44번 쉐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현장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44번 버스 교통사고 사건의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가 된 셈입니다. 그 젊은 청년의 증언으로 이 사건의 내용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감독의 말대로 현대인들에게 방관과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충격적인 내용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강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젊은 여성 버스 기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난폭한 강도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현실이 취약한 모습이 새로 총선 부정선거이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이고 라임 투자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의 시외버스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해찬, 조혜조, 양정철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은, 중국 공산당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 비겁한 방관자들은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는 언론과 미통당,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에 무관심한 국민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강도와 맞서 싸운 젊은이는 민경욱 전 의원일 수도 있고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 이슈를 열심히 폭로하는 우파 유튜브 방송 채널과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매일같이 블랙 시위를 벌이고 있는 우파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 어게인 추석 특별 공연으로 국민 모두를 위로해주고 감동시킨 나훈아, 국민이 힘이 있을 때 위정자는 있을 수 없다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나오면서 신발을 차 내던지는 용감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가황, 나훈아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버스 강도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단합해서 싸웠더라면 충분히 강도를 제압할 수 있었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 버스 기사도 구할 수 있었으며 교통사고의 참변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더욱 더 용감해져야 합니다. 우파 국민 모두 단합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방관만 할 때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거북길을 돌아갈 때 수백 미터 낭떠러지기 계곡이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기 전에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 버스를 멈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부정선거의 이슈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또 방관하고만 있는 비겁자들을 깨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